제가 이게 저번 동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무선 CCTV에 이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12.5V 변환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의 건물에 8개를 CCTV를 달아다 보니까 8개를 꽂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인가? 전력도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전기만 들어오게 하고 이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10개짜리가 있고 20개짜리가 있다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잭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CCTV에다 꽂아 갖고 전력을 충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변경 없이 그냥 이거를 곧바로 이거는 그렇죠. 하나만 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콘센트에 이것을 8개를 꽂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데 12.5V도 되지만 그렇죠. 다른 몇 볼트짜리가 됐든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뭐랄까 충전해가지고 쓰는 어떤 청소기 있어요. 충전해서 쓰는 청소기인데 물걸레 청소기예요. 물걸레 청소기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중국산인데 3만 몇천에서 사고 진짜 고장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만 몇천 원밖에 안 돼. 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가볍고 충전도 빨리 되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게 12.5V 이걸 쓰더라고요. 뭐 다른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뭐 11.5V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그것도 꽂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가능하지 않게 조그만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같은 것도 이것을 잭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배터리 충전하는 거는 무선 전동 공구 같은데도 배터리 이렇게 충전할 수도 있고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것을 갖다가 더 나아가서는 자체를 전기를 꼽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방식으로 배터리에다가 전력을 이것도 이제 이것도 자체도 배터리를 갖다가 만드는 거죠. 배터리 만들어 갖고 전력을 충전해 가지고 이제 곧바로 거기다 제공을 하는 CCTV가 됐다 있다. 그럼 휴대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 자체도 이제 휴대용 이렇게 전력 공급 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야외 나가서도 그렇죠. 야외 나가서도 뭐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런 거 꽂으면은 이렇게 뭐 휴대용 뭐 선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야외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야외에다가도 스마트폰을 갖다 무선으로 안 하고 유선으로 설치해 놓고 야외에다가 군작지 않을 때 좋겠네. 무선 안 하고 유선으로 설치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휴대용 전력을 공급을 하고 또 그것은 이제 어떤 노트북 같은데 이렇게 이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를 현재 디비드 방식은 8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30개, 20개짜리 무선 CCTV를 20개짜리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 줄을 영상 신호, 음성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줄을 공급을 하고 이거는 충전용으로 사용하고 여기서 이렇게 배터리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군작자는 여러 군데 꽂아놓고 그냥 휴대용으로 또 철수할 때는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향후에는 이게 무선 CCTV로 제가 이제 어떤 페이스북에 무선 CCTV 나왔다고. 그 무선 CCTV 방식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전파 묶음, 휴대폰하고 그래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전파를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다. 블랙박스하고 스마트폰, 현관문 비디오하고 스마트폰, 무선 CCTV하고 스마트폰 이것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전파 묶음.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暗号 방식, 그다음에 서로 식별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 방식을 사용하는 창원에 무선으로 갈 거라 그래서 이게 이런 무선 CCTV에도 건전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배터리를 달아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영상 신호, 음성 신호는 무선으로 되니까 전력만 충분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배터리를 달아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향후는 이제 어떤 배터리를 제 방식에서 가정용 배터리다 그러면 가정용 휴대용 배터리를
뭐 전원이 나갔다. 그러면 이게 인버터 발전기를 하면 되죠. 발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좀 귀찮은 것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그냥 배터리에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전력을 해갖고 거기서 220이나 110 쓰는 나라도 있으니까 그것도 꽂아가지고 곧바로 아니 좀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두꺼비 집 그래 저기 거기다가 저는 자동 공급돼가지고 한전으로부터 전기가 끊어져도 좀 버틸 수 있대 수리할 때까지는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용량은 각각 틀리게 만들 수 있겠죠. 그거를 뭐 이렇게 용량 작은 거는 그냥 컴퓨터에다만 달아갖고 비상전원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 같은 것이 자동으로 꺼지기 전에 이렇게 전원 나가면 막 하드디스크라든지 보드라든지 이렇게 메인보드라든지 그래픽보드 이렇게 충격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 같은 데도 이렇게 배터리를 탑재를 한 컴퓨터 또는 배터리 이런 휴대용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이 그 컴퓨터에 공급이 된다는 이런 방식을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을 컴퓨터에 공급을 한다. 그것이 자체 내장 방식의 배터리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외장 하드처럼 그렇죠. 외장으로 배터리를 통해서 컴퓨터에 전력이 공급이 되어서 전원이 갑작스럽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컴퓨터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내부에서는 어떤 내장 배터리로서 작은 규모로서 CPU 하나만을 CPU나 운영체제, 메인보드나 그래픽 파드만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은 소형 스마트 배터리를 들 수 있고 하드디스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전기 자동차 같은 데서도 뭐 기판이나 운영체제 이런 것들을 과전류로부터 배터리가 이제 과전류 아무래도 액상이다 보니까 저기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출렁거려 과전압이 발생을 하나 본데 뭐 8일 전인가 하여튼 뉴스에 전기 자동차가 택시가 뒤에서 받쳤는데 과전류가 흘렀는지 갑자기 오작동을 하면서 그냥 188km로 달리더라 급발진을. 뉴스에도 뭐 갑자기 문이 닫힌데 문이 안 열린다든지 브레이크 작동이 이런 것은 여기서 기판이나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과전류가 흘러서 미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기판이나 운영체제 따로 이렇게 전력을 기존의 어떤 구동 배터리가 아닌 따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체제로 만들자. 그래서 그 배터리에서 일단 충분히 어떤 주유소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면 충전 받았다가 과전력 걸리면 딱 끊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시면 이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것은 뭐 하늘을 나는 전기 비행기다, 전기 어떤 드론이다, 어떤 로봇이다 했을 때도 그렇죠. 그 전원 충전을 자체 이제 배터리 방식에서 이렇게 기본 전기 충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운영 체제는 핵심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형 배터리를 추가로 해서 로봇 같은 데도 이런 데서 탑재를 해서 일단 어떤 그렇죠. 그 기반 망가지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전료로부터 차단시키고 기본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문 같은 거 이렇게 생산을 걸잖아요. 그때가 기계식으로 손으로 작동해서 전기 자동차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겼다. 운영 체제가 과전료 때문에 미쳐서 갖고 문이 안 열린다. 그때도 기계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하거나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제안해서 이것도 이제 제 기술입니다. 현재는 지금 전기 자동차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배터리를 따로 마련하면 급할 때 이렇게 브레이커와 연동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브레이크를 이렇게 기본 어떤 배터리가 미쳐가지고 과전압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즉시 차단시키고 브레이크 정도는 밟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이번 운영체제와 기판과 연결된 이 배터리에서 브레이크하고 연동한다든지 이 배터리에서 차문 연동 생사하고 관련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이것을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제가 더 나아가서 어떤 잠시 구동까지도 가능한 비상 발전기 개념처럼 이런 기본 배터리가 약간 미쳐가지고 이렇게 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고 다른 비상 발전 배터리가 또 하나 추가로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잠시 어떤
전기 자동차다, 로봇이다 그러면 그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구조 또는 드론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도 기본 배터리 외에 운영 체제라든지 기판에 사용되는 이런 그런 배터리 외에 비상 배터리, 구동할 수 있는 구동을 위한 배터리가 있어서 잠시 그걸 통해서 추락하잖아요. 그렇게 곧바로 추락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사람이 타면 추락이죠. 그렇게 해서 그 비상 배터리를 사용해서 비상 발전기처럼 발전을 하셔도 되고 큰 비행체는 발전을 하시는 방식으로 가면 되고 비상 배터리처럼 해서 구동을 위한 것도 그것도 비상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스마트폰 충전기인데 이거를 스마트폰이 내가 우리 집에 가족이 5명 다 이렇게 꽂고 있어야 되나? 카페다 그러면 20명, 30명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카페 주인이 그 스마트폰을 관리를 하면서 스마트폰 충전기를 관리하면서 이거를 그렇죠. 이것도 8개면 8개 다 꼽아내야 되네. 전력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만 전기선 하나만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4개를 쓰지 않습니까? 이 방식대로 이거를 뭐 4개짜리다, 5개짜리다, 10개짜리다, 뭐 20개짜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로지 이 핀만 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핀만 삼성폰이라 그러면 삼성폰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폰하고 아이폰밖에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꽂기만 하면 되네. 삼성폰 아니면 아이폰이잖아요. 거의 삼성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된다. 그러면 카페 주인 입장에서는 20개짜리 만능 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머니 그게 무슨 충전기가 고장 나서 내 걸로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기종이 틀린데. 그래서 삼성 것도 이제 기종이 틀리더라도 이렇게 충전 구조는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이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20개짜리, 10개짜리, 5개짜리 이런 게